자, 그 다음에 2탄. 자, 2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무슨 모양의 이름이 나왔냐? 중복, 순열, 그지? 또 순열의 또 다른 이제 치마 파트예요. 그런데 원순열에 비하면 완전 생초 허접이 아니야? 완전 생초 허접이야. 진짜 외울 것도 없어 얘는. 자, 중복, 순열. 네, 폰 띄워줬어. 자, 뭐래요? 이게 끝이네요. 자, 뭘 어떻게 한 게 중복순열이라는 개념이 될까요? 거기에 설명 보면은 역시나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 안 뽑는다? 뽑는다. 그리고 똑같이 일렬로 배열까지 해. R개 뽑아서 일렬 배열. 야,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제 무슨 개념이지? 순열이야. 근데 우리 뽑을 때 R개를 뽑을 때 똑같은 거를 또 뽑을 수가 있어서 없었어? 없었지. 근데 이제는 똑같은 거를 또 뽑을 수 있는 모양도 나오나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뽑을 때 뭘 허락해? 중복을 허락해서 뽑아요. 중복 허락. 뽑고 다시 넣는 거예요? 아니 그냥 거기에 똑같은 게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게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냥. 아,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아, 그지? 그러면 이때 얘는 야, 일반 순열이랑 좀 약간 달라지겠어 안 달라지겠어? 달라지겠지, 그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되게 쉬워요. 아, 얘를 뭐로 똑같고 책 있는 걸로 그냥 들게. 책이 뭐가 나있냐? 두 개 숫자가 있는데 중복 허락해가지고 세 가지 숫자를 맞는데 1하고 2에서 세 개를 뽑아서 세 중복을 허락해서 세 자리 숫자를 맞는데요. 자, 그러면 당연히 세 자리니까 일단 자리부터 만들어야 돼. 자리 몇 개 만들어야 돼? 4개. 세 개. 그러면 여기 올 수는 종류 몇 가지? 4개. 2개. 두 가지. 여기 오는 숫자 종류 몇 가지? 그렇지. 왜냐면 여기 온 거 또 뽑을 수 있잖아. 중복 허락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두 개? 얘도 그럼 똑같이 뭐냐? 두 개. 그러면 곱하면 이제 끝나 안 끝나? 이런 원리 생각. 그럼 결국 2의 3제곱 나오니 안 나오니? 그렇지. 그래서 이런 원칙으로 해가지고 야 n개 중에서 R번 뽑으면은 첫 번째도 n가지 종류, 두 번째 뽑을 때도 n가지, 세 번째도 n가지 해서 전부 다 n개씩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래서 n의 r제곱으로 식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기호로 만든 게 어떻게 만드냐면은 순열이긴 순열인데 일반 순열이 아니라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이기 때문에 중복순열. 그래서 중복순열도 따로 기호가 있다 없다? 있다. 파이라는 기호를 써요. 파이. 왼쪽에는 n 역할 부분, 오른쪽에 r 역할 부분. 대상의 총 개수 몇 개라고 그랬어? n개. 이 대상을 몇 번 뽑는데? r개. 그래서 n을 n 파이 r이라고 읽는 거야. 이 기호를 만들면은 기호가 없어진 모양은 n이 총 몇 번 나온 거다? 그러면 n의 r제곱으로 곱하기 3 곱하기 써? 곱할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중복순열로 힌트 났을 때 기호로 식을 만들어가지고 풀 수 있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요거만. 이것만 외우면 돼요. 이해 가시나? 어렵지 않지? 그치? 얘가 그 충분히 센스로도 풀 수가 있어요. 센스로도.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이거 알려줄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깊이 들어왔어. 고1 때 기본적인 거는 일반 순열 그리고 일반 조합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이제 일반 순열이 아니라 무슨 순열? 중복 순열 개념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 가는 방법이 좀 공식이 기호가 여러 개로 좀 늘어나 안 늘어나? 늘어나지. 그럼 너희가 이제 문제를 한글로 되게 꽁시렁꽁시렁거리는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읽고 충분히 있는 센스로 아 얘는 일반 순열이네, 아 얘는 뭐 일반 조합이네, 아 얘는 중복 순열이네 구분이 되면은 바로 식세서 풀면 돼요. 근데 이게 센스로 바로 보이면은 세상 사는 게 참 편하겠지, 그지? 그쵸.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너희가 도저히 센스로 일반 순열로 해야 될지 뭐 중복 순열로 해야 될지 구분하기가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차근차근 힌트 하나하나를 분석해가지고 중복 순열인지 일반 순열인지 일반 조합인지 다른 조합인지를 고를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자 이것을 이제 외워야 된다. 뭐냐면 식을 세우는 요령, 조건식을 세우는 방법. 마치 뭐가 똑같냐면 우리 예전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요령과 좀 약간 비슷한 개념이에요.
크게 몇 가지를 뽑아내야 돼? 4가지 기초 재료를 뽑아내야지 제대로 기호를 이용해가지고 식을 만들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센스로 식을 만들기 힘들면은 이 방법을 진행해줘가지고 너희가 식을 세워가지고 푸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1단계가 뭐냐면은 n이 몇인지를 구하는 게 포인트야. 한글로 굳이 안 써도 되지? n은 뭐였지? 자연스. 뽑는 대상의 총 개수였잖아. 이해가지, 그치? 굳이 한글로 안 써도 되겠지? 그치? 2단계는 이제 뭘 알아야 될까? R의 값을 알아야 돼, R의 값. R은 한글로 보니까 뭐였지? 횟수. 대상을 뽑는 횟수라서, 횟수. 이해가죠, 그치?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봐가지고 N 역할이 몇인지, R 역할이 몇인지 뽑아내야 돼. 지금 몇 개 뽑아냈니? 2개. 근데 내가 총 몇 개 있다고 그랬지? 4개. 이제 세 번째는 이거예요. 순열인가 조합인가를 구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이거 구분하는 방법은 뭘까? 나의. 그냥 너희가 예를 들면 돼요. 그 문제에서 뽑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숫자 뭐 1, 2를 뽑았대. 그러면 1, 2를 뽑은 거랑 2, 2를 뽑은 게 같은 걸로 취급됐는지 다른 걸로 취급됐는지만 구분하면 돼요. 같으면 문제를 읽어봤더니 이게 만약에 다른 걸로 취급되는 것 같아. 그럼 그때는 뭘 가지고 식을 만들어야 돼? 순열. 만약에 이렇게 뽑아봤더니 이렇게 뽑아봤자 같은 걸로 취급당하는 것 같아. 그럼 그때 뭘로 상상하면 돼? 조합으로 상상하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골라줘야 돼요. 이게 3단계가 정하는 방법. 마지막 4단계는 지금 배운 거야. 중복해서 뽑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조건식을 우리가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센스로 식을 만들기가 힘들 것 같으면 항상 그 힌트에서 4가지 개념을 뽑아내가지고 완성시키면은 식은 저절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선생님 웬만하면은 2단계를 거쳐가지고 자꾸 식을 세워서 푸는 연습을 할 거예요. 모을 때 대비해가지고 센스로 식을 못 세울 때는 대비해가지고 뭔지 알겠지? 요것만 주면 되고 콜. 이제 본론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볼게.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필세계 4번. 자, 4번 보시면은 얘는 간단해가지고 센스로도 식 만들고 가능한데 나 요걸로 풀게. 요걸로 4번에 1번 보면은 문제가 뭔가요? 5명 학생 5명에서 뭐 했대요? 서로 3개 학급에 배정한대. 자, 배정한대요. 근데 어떤 학급이 존재할 수 있대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반도 존재할 수 있대요. 이 말은 무조건 골고루 집어넣는 거야? 그냥 한 곳에 몰빵도 가능하다는 거야? 몰빵도 가능한 거야. 물론 센스로도 식 세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공식 개념 이용해서 센스로 기억 안 난다고 가정하고 공식에서 풀게요. 자, 한번 물어볼게. 1단계. 여기서 너희가 보기에 N 역할은 뭘 것 같아? 5. 3. 사람을 골라야겠냐? 반을 골라야겠냐? 이건 이제 센서로 너희가 이거 센서로 내가 딱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 4. 나? 헷갈리면은 개수가 적은 거를 고르는 걸로 취급해야지 제대로 나오거든. 반을 골라야지. 반. 왜요? 왜냐면은 딱 반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살을 뽑는 게 편하겠냐? 딱 살 한 명을 두고 얘를 집어넣을 반을 고르는 게 편하겠냐? 반사람. 이 사람을 딱 두고 너는 A반 가라. 너는 C반 가라. 이렇게 반을 고르는 게 딱 좋잖아요. 이해가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좀 약간 센스로 번역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 개수 중에서 적은 개수가 대부분 뽑히는 대상으로 많이 취급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식이 제일 깔끔하게 나오거든. 이렇게 외워서 알아도 상관없어요. 알겠나? 콜? 네. 알겠지? 그래서 뽑히는 대상이 반이야. 그럼 대상의 총 개수가 몇이야? 3개. 그래서 N 역할이 3이 되는 거야. 2단계 이제 누굴 골라야 돼? R을 골라야 돼. R은 대상이 뽑히는 횟수잖아. 야, 반이 몇 번 뽑혀야 돼? 사람이 5명이니까 반을 5번 골라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사람이 다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대상이 뽑히는 횟수는 5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콜? 3단계. 순일인가 조합인가 골라야겠지? 그럼 반을 골라서 그럼 만약에 반이 A반 B반 고르는 거랑 B반 A반 고르는 거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같은 거. 다른 거. 사람이 1번, 2번이라고 해봐. 달라요. 다른 거잖아. 1번이 A방 간 거랑 1번이 B방 간 거 같아 달라? 다른 거죠. 그래서
반이 고른 그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사람이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모양이 다른 모양? 다른 모양.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삼각관계는 순열이 되는 거야. 순열. 자, 뽑아보자. 주목인가 아닌가 보는 거네. 야, 반을 뽑을 때 야, 똑같은 반이 반드시 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러면 중복을 허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 중복까지 가능한 거지. 그러면 어이는 기호. 무슨 기호를 사용해야 될까? 중복. 중복 순열 기호 써야겠네. 파이 쓴 다음에 n 역할이 몇이야? 3. r 역할이 몇이야? 5. 그래서 얘는 식이 3에 5제곱 해가지고 답은 뭐가 나온다? 243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힌트를 딱 문제를 봤을 때 센스로 식 세우기가 힘들고 헷갈리면은 이 네 가지 재료를 뽑아내가지고 완성시키면은 바로 식은 나온다 안 나온다? 꼭 알아둬야 돼. 아까 진호가 봤다는 그 친누구가 푸는 확통 어려운 문제가 이거를 알면은 n 가는 건 다 해결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2번 볼게요. 2번. 그 4번, 2번. 자, 4번, 2번은 또 무엇을 또 어떻게 하는 거냐? 자, 후보가 2명이네. 근데 선거인, 야, 선거인 투표하는 사람이지, 그지? 선거인이 몇 명이래? 3명. 3명이고. 근데 여기서 야, 기명으로 투표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기명이요? 기명이 뭐예요? 투표용지에 누가 투표를 했는지 자기 이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투표잖아? 그러면 이건 내가 투표한 종이에요라고 표시하려고 거기다 내 이름을 쓰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선거지? 비밀 선거거든. 기명 투표야, 무기명 투표야? 무기명 투표예요. 우리나라에서 기명 투표 어디서 하냐면은 국회에서 해, 국회. 아, 손드는 거. 국회에서 찬반할 때 거기에 나는 찬성, 나는 반대 그거를 국회의원 이름이 있는 상태로 이제 찬성 반대가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기명 투표예요. 또 어디서 할까? 북한, 뭐 러시아 이런데 독재 국가들에서 보통 많이 하지. 그죠? 비스무리하게. 기명 투표야, 기명 투표. 그 다음에 또 힌트가 뭐 나왔죠? 기권이다. 이거는 경우의 수 발휘지, 경우의 수. 그죠? 자, 물론 센스로 가능하면 바로 식으면 되는데 안 보인다고 가정하고 역시 또 4단계 과정을 거칠게요. 자, n역 하는 몇일까요? 2예요. 이거 당연하지? 야, 투표인을 뽑겠냐? 아니면은 후보를 뽑겠냐? 후보를 뽑을 거 아니야. 그래서 뽑아내는 대상은 후보니까는 대상의 총 개수가 있으니까는 n은 2가 되는 거야. 그럼 r은 몇일까? 3. 그치? 3번 뽑혀야 될 거냐? 후보가 3번 뽑혀야겠네. 중요한 거 이제 순열일까 조합일까? 자, 기명은 순열이에요. 일단 결론만 말하면.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이 1번, 2번, 3번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사람이 딱 투표했는데 A, B, A로 투표한 거랑 B, A, A로 투표한 거 같게 투표한가 다르게 투표한가? 다르게 투표한 거잖아. 기명이기 때문에 투표 용지가 구분이 되는 거거든. 무기명 투표일 때는 투표 용지가 구분이 돼? 안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는 순서에 상관없이 종류가 똑같으면은 같은 걸로 취급돼요. 그래서 이건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외워도 돼. 기명 투표는 순열 개념이고 무기명 투표는 조합 개념이야. 순서에 상관없는 조합 개념. 외워도 된다. 이게 가시나? 이제 3단계까지 끝났어. 4단계. 야, 뽑는 사람이 후보인데 후보가 똑같은 놈이 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러니까 굳이 그 중복까지 허락해 안 해? 해요. 중복까지 허락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기호로 만들면은 중복순열 파이 쓴 다음에 n은 n자리에 1을 쓰고 r자리에다가 3을 쓰면 되겠네. 그러면 식이 2의 세제곱 해가지고 답은 뭐가 나와? 8 나와요. 8 이렇게. 근데 저 파이가 왜 저렇게 생겼어요? 그냥 쓰기 편하니까. 이렇게 쓴대. 제가 아는 파이랑 다른데. 이렇게 쓴대. 이해 가지? 네. 그지? 자, 한번 맡겨볼게요. 자, 몇 번 풀어보냐면은 오, 야, 4-1번과 4-3이 엄청나게 잘 넣는 유형인데 첫 문제 봐. 1번 할래? 4번 할래? 4번 4번 해봐. 너희가 나름대로 4-4요? 그 4단계 과정 거쳐가지고 진행해보세요. 시간은 2분 줄게. 얘는 뭐 알면은 2분 안 걸려서 푸는 거고 잘 모르면은 뭐 시간 아무리 줘도 못 풀어. 확통의 매력이. 좋은 소리, 좋은 소리.
대사가 여러 개 나와요? 5개를 쪼개서 해야 돼. 그래 맞아요. 오 생각 잘했어. 5개를 쪼개는 게 맞다더라? 경우를 크게 좀 쪼개줘야지 이제 공식 같은 거 써가지고 각각 구해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안 되는데. 딱 식이 한 큐로 딱 식이 한 큐, 한 번으로 바로 답이 나오진 않지? 그지? 좀 식이 여러 번 나와야 돼.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식이 5번 나와요. 근데 이거 경우 이렇게 쪼개는 것도 센스를 생각해야지. 이거는 그 저번 주 기본 그 훈련조 기본할 때도 많이 했던 거예요, 그지? 한 번 이상이면은 한 개만 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아무것도 안 되면 안 되죠. 한 번 이상이면 무조건 한 번 최소 한 번은 나와야지. 노가다는 안 되나? 왜? 노가다. 노가다 좋아하네. 그걸 중복수를 기능 어떻게 하지? 아이씨, 진짜. 야, 같이 할까? 그럼 답이 2자리예요? 답은 2자리. 앞자리가 3이에요? 맞네. 아니에요? 야, 같이 가. 잠깐만요. 2자리 할 거야? 2자리 해봐. 2개를 줄 수 있다. 아유. 말이 안 되는데. 신발 되게 뽀득뽀득 소리 나지? 할 수 있어요. I can do it? 아 잠깐만요. 답이 앞자리가 6이에요? 92. 답은 62. 오. 야, 설명 안 해도 되나? 하죠. 일단 식만 말하면은 이거야. 한 번 들어서 신호 맞는 거랑 2번 들어서 신호 맞는 거, 3번 들어서 맞는 거, 4번 들어서 맞는 거, 5번 전부 다 들어서 맞는 거. 그래서 각각의 그 개수를 구해가지고 더해줘야지 답이 나와 안 나와? 나 이게 개요거든. 이대로 생각을 했나? 그래서 첫 번째 거는 2파이 1, 두 번째 건 2파이 2, 2파이 3, 2파이 4, 2파이 5 해가지고 5도 더해주면 돼. 알았어요. 됐어? 이해 가지, 그치? 네. 좀 뿌듯하지 않냐? 너희가 불과 이거 1시간 전에 이거 풀려고 하면 풀 수 있었겠어? 그때 못 풀거든. 그죠?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딱 접근해가지고 너희가 너희 거를 만들면은 이 엔간한 어려운 문제는 다 해결된단 말이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필수리 5번. 맡겨볼까? 얘는 맡겨볼게. 야, 필수리 5번에 1번, 2번 지금 도전해봐. 그것이 5-1번이요? 5-2번에 1번, 2번. 얘는 뭐 중간중간 살짝 그 기호로 식을 세서 풀리는 건데 결국은 뭐 그냥 기본 센스니까. 얘. 이게 안 돼요. 뭔데? 센스로 풀어도 되고 노가다로 풀어도 되고. 얘는 뭐 센스로 생각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는 거니까. 짝수를 마시. 이 영은 짝수예요. 짝수가 어디 있어? 아이 필수적 5번 풀라니까 필수적 5번. 아, 이거 답이 있는데 저 답 봤어요. 야, 그래도 풀어서 그 답이 똑같이 나오나 확인해봐야지. 아니, 식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가가 중요해. 아니면 확통은 답에는 뭐 의미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식을 제대로 만들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약간 자연수 만드는 건 다 순열이죠. 야, 잘 그렇게 생각해 알았지? 우리가 아직 조합을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수일만 나오는 거야. 그냥 4 곱하기 5의 세제곱 아니에요? 그래 맞네요. 이거 계산을 안 할게요. 그래, 10만 나와도 맞다고 할게. 3200보다 큰 자리. 이거는 할 줄 알아야지. 그지? 그러면 두께 되고. 뒤로 생겨나고. 어. 4의 세제곱이 몇이에요? 125가 아니죠? 네.
2번 답은 다 나왔지? 아니요. 2번 하려고 하고 있어요? 2번까지 해봐. 2번이 안 되는데요. 아 2번이 왜 안 돼?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 어... 틀렸어요. 용훈이 다 풀었냐? 네, 5초만요. 틀렸는데요. 아이씨. 보너스 2번. 왜? 이거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어? 풀이가 좀 봐봐. 야, 앞에 3개, 2개 들어갔나요? 3, 4. 야 그렇게 한 큐는 안 나오지. 아, 2개 쪼개 되는 거. 그래 3으로 시작할 때와 4로 시작할 때 그 개수 그게 좀 약간 달라져요. 그렇게 하긴 했는데 틀렸어요. 잠시만요. 2번 해줘? 네. 아 2번 해주게 뭐가 더 2번 해달라고 그래. 자 그럼 이번에는 뭘 구하는 거야? 자 숫자 사용할 수 있는 게 0, 1, 2, 3, 4, 5개인데 숫자 똑같은 거 또 골라도 된대 안 된대? 된대요. 자 0, 1, 2, 3, 4 중복 허락해가지고 숫자를 고를 수가 있대. 근데 힌트가 이제 거기서 뭘 구하는 거야? 3200보다 큰 거. 아, 당연히. 근데 자리 4개 만들어. 구분하기 쉽게. 그러면 얘보다 크려면은 첫 번째 자리에 3이 올 때와 첫 번째 자리에 4가 올 때 이렇게 두 개를 일단 큼직하게 쪼개야 돼? 여기 쪼개야 돼. 그 이유는 알지, 그지? 근데 문제 이제 3으로 시작하면은 여기 100의 자리에 무슨 숫자부터 와야 돼? 2, 3, 4. 2, 3, 4만 올 수 있어요. 3개. 그죠?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종류 몇 가지? 3가지야. 그럼 이제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개. 2일 때랑 다르지 않아? 아, 아니구나. 다. 일단 5가지? 아, 0은 빼야 되잖아. 자, 약간 살짝 함정이 있네? 일단은 5가지야. 그러면 또 여기서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개. 5가지. 그럼 이거 곱해주면 되는 거네? 네. 근데 문제는 중복이잖아. 그럼 재수없게 여기 2까지 온 다음에 0, 0 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거 크냐 안 크냐? 안 커요. 큰 게 아니라 같잖아. 빼기. 그럼 요 식에서 뭐는 해줘야 돼? 빼기 1을 해줘야지 제대로 된 답이 나오겠네요. 이해가죠? 만약에 이렇게 하기 싫으면은 디테일하게 두 번째 자리도 더 쪼개야 돼. 100의 자리에 2가 오고 10의 자리에 0이 오고 10의 자리에 0이 안 올 때 이런 식으로 막 더 쪼개진단 말이야. 너무 좀 짜증나잖아요. 그냥 센스로 그냥 몽땅 다 구한 다음에 안 되는 경우 한 개를 그냥 아예 구해서 빼줬어요. 그냥. 이해가죠? 그지? 자, 그러면 맨 앞자리에 4가 왔어. 야 4가 올 때는 나머지 뭐가 더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럼 무조건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겠네. 이해가지, 그지?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얘는 얘네끼리 이제 뭐 해주면 될까? 뭐 해주면 끝나는 거지? 첫 번째 거는 75에서 1 빼면 74고 두 번째 거는 125네요. 네. 그럼 두 개를 이제 더해주면은 199로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답은 199 이렇게. 이해가죠? 그지? 할 수 있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필수의 6번 자 이거는 내가 이제 한 번 또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이것 때문이지 뭐 이것 때문에. 그죠? 센스로 해도 되긴 하는데 역시 이게 함수의 개수가는 문제가 나오면은 복잡한 문제는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이 개념으로 진행해서 푼 연습하는 게 제일 좋다. 자 봅시다. 일단 함수에 사용되는 재료 출발점과 도처점이 나와 있네요. 출발점 x값은 뭐뭐뭐 가능하대? abc가 가능하대. 도착점 y는 뭐뭐뭐가 있대? 1, 2, 3, 4가 있대. 근데 이제 1번은 뭘 구하래? x에서 y로 그냥 얘는 일반 함수, 그냥 함수의 개수 구하래요. 그러면 야 그냥 함수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알아야지 개수 구할 수 있어 없어? 야 그냥 함수 특징이 뭐였을까? 한 개씩 다 있는 거. 무조건 출발점에 도처점이 반드시 몇 개씩만 연결되면 돼? 한 개씩만 연결되면 돼요. 야 도처점이 똑같든 안 똑같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해볼게.
자, 바로 물어보자. N역하는 뭘까요? 3. 4? 출발점이 N역할이겠냐? 도착점이 N역할이겠냐? 출발. 도착점이야. 이거 야, 출발점한테 누가 연결돼야 돼? Y. 그러면 A가 여기 X 값들이 A가 어디에 가야 될지를 골라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누굴 골라야 돼? 도착점을 골라야지 갈 수 있어 없어? 뽑히는 대상이 도착점이야. 함수는. 그죠? 도착점이 총 몇 개 있냐? 4개. 그러면 N 역할은 4가 되는 거예요. R은 몇일까? 3. 그렇지. 왜냐면 출발점에 3개니까는 도착점이 3번 뽑힐 거란 말이야. R은 3이에요. 자, 해보자. 순열로 해야 되겠냐? 조합으로 해야 되겠냐? 순열이야. 왜요? 라고 할 사람. A랑 A랑 다르. 그래. 설명 안 되지, 그지? 그지? 그러면 자, 도착점은 똑같은 게 또 뽑혀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뽑히는 게 또 뽑혀도 되니까는 중복을 허용하는 거네? 네. 바로 4단계까지 끝났다. 얘는 10으로 만들면은 뭐야? 4파이 3으로 나와 안 나와? 그럼 4의 세제곱해가지고 모든 함수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온다? 64개가 나오는 거야. 자, 2번 보자. 2번. 자, 2번은 무슨 개수를 구하래? 1대1. 그냥 함수가 아니라 1대1 함수야. 우리 또 1대1 함수의 특징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아, 뭘까? 하나씩 돼. 역시나 또 하나씩 뽑히는 건데, 야, 도착점이 똑같은 게 또 뽑히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이제 여기서 똑같이 N 역할은 뭐겠냐? 4. R 역할이 뭐겠냐? 3. 순열이야, 조합이야? 그냥. 중복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얘는 중복은 안 돼. 그럼 일반 순열이네? 그럼 4P3으로 식이 나와, 안 나와?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네요? 답 몇이 나오겠어? 24가 나오는 거야. 이런 이해 가지지? 그죠? 맡겨봐야겠지. 고민 한번 해보세요. 6-3번 보고시. 댄스. 4개에서. 과연 이렇게 좀 어렵게 나올 때도 과연 힌트 뽑아내가지고 식을 잘 세울 수 있나 없나. 좋은 소리. 자릿수예요? 답이? 답은 쓰자리 쓰긴 하네요. 192. 답은 이따 불러줄게요. 200이 넘어요? 이번이 거의 다 끝났나? 아니요. 네, 그럼 200보다 작네요. 180보다 커요? 아씨 진짜 몰라 190보다 커요? 몰라. 200보다 작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잠깐만요. 거의 다 보였어요. 175? 맞으면 대박. 답은 192. 자 볼게요. 자 3번부터 6-3번. 자 6-3번의 문제가 이번엔 뭐래요? 자 출발점 1, 2, 3번인데 얘는 출발점도 X고 도착점도 X네? 그쵸? 함수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이번엔 출발점도 X고 도착점도 X지, 그지? 근데 거기서 또 함수의 개수가 있는 건데 그냥 함수가 아니라 어떤 디테일한 조건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네. F1이 1과 같지 않게 하는 그냥 일반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 경우에서 항상 디테일한 조건이 나와 있으면은 디테일한 조건부터 적용시킨 다음에 나머지를 구해서 안 구했어? 구했단 말이야. 물론 센스로도 가능한데 좀 디테일한 조건 나와 있으니까는 내가 함수 그림을 그려가지고 조건식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지? 출발점 1, 2, 3, 4 도착점 1, 2, 3, 4 이런 그림이 있을 거야. 이 그림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모든 함수의 개수를 보면 되는 거거든? 그죠? 근데 F1은 그림으로 따지면은 1의 도착점이잖아. 자, 1의 도착점이 뭐가 되면 안 된대?
즉 1이 1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먼저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냐? 네. 세 가지네, 세 가지. 1부터 먼저 적용했어. 그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가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나머지만 연결하는 거 따로 이제 이어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4이 생기고. 자, 그러면 공식으로 나머지가 갈 수 있는 그 도착점 총 몇 개 있어? 4개. 네 가지. 그러면 n 역할은 4야. 굳이 안 쓸게요. 그러면 r 역할은 뭘까? 3. 나머지 3개밖에 안 남지? 그럼 r 역할은 3이야. 장이 순열이야, 조합이야? 순열. 그리고 똑같은데 또 가도 돼, 안 돼? 그럼 중복 순열이네. 그래서 나머지는 4파이 3으로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만든. 1이 갈 수 있는 종류고 나머지가 갈 수 있는 종류예요. 모두 곱해져야지 이제 함수가 완성이 돼, 안 돼?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된 식 모양이 되는 거야. 이게 하나? 이 식이 이렇게 나와야지 반직한 거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복 순열까지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다. 그지? 자, 넘어가서 이제 야, 순열의 마지막이네. 이번에 무슨 순열이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나갈 수 있어요? 그죠? 네, 혼나가. 아직까지 할만하지? 재밌지? 얘 이거 4단계 가지고 지울게요. 많이 배우면 까먹으면 돼. 야, 많이 배우지도 않았어. 적당히 알차게 줘야 야, 이거 다음에 오늘 자습은 안 시킬게. 오. 좋아요. 잠깐만. 거기 자습 없는데. 어? 자습 원래 없는데. 누가 자습이 원래 없어? 자습 잘하라고요. 뭐라고? 자습 잘 아니었어요? 아니거든. 내 밑에 사는 거지. 세미나실에 사는 게 아니라 짜자. 이번에 같은 것이 연습이다. 자, 이것도 자, 설명. 자, 똑같아.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이번에는 자, 같은 것이 순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역시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건데 문제는 대상이 다른 것들이 골고루 있는 게 아니라 몇 개가 똑같은 게 섞여 있어, 안 섞여 있어? 섞여 있다는 거. 되게 애매하게 짜증나게 해서. 그치? 그래서 n개에서 같은 것이 종류마다 뭐 어떤 거는 p개가 있고 어떤 거는 q개가 있고 어떤 거는 r개 뭐 이런 식으로 있대요. 그치? 이렇게 있을 때 n개를 모두 배열하는 경우에서 그치? 이게 같은 것이 섞여 있는 순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공식 말할게요. 공식. 대놓고 말하면 이거예요. 먼저 일단 n개를 몽땅 다른 걸로 생각해가지고 일렬로 쭉 배열했어. n 팩토리얼이야. 근데 모두 다 다른 게 골고루 배열된 게 아니라 똑같은 게 있다 없다? 그러면 야, 똑같은 것들은 자리가 바뀌어봤자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거든. 이 말은 중복되는 모양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만약에 똑같은 종류가 p개가 있으면은 n애들 일렬로 배열한 개수만큼 중복되는 모양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래서 나누기 p 팩토리얼 한번 해줘야 돼. 근데 다른 종류도 똑같은 게 또 뭐가 몇 개가 있대? 그럼 얘네도 또 자리가 그 바뀌어봤자 똑같은 모양이니까는 나누기 q 팩토리 개수만큼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 또 다른 종류가 또 r개가 똑같은 게 있네? 또 나누기 r 팩토리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렇게 해주면은 제대로 된 모든 개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일단 설명을 했는데 직관적으로 이해는 가 안 가? 안 가요. 잘 안 가?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은 자, 어떤 대상이 A, A, B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쳐보자. 얘는 일렬로 배열하래. 그럼 노가다로 할게, 노가다로. 그러면은 야, 똑같은 A인데 내가 구분하려고 첫 번째 거를 그냥 A1, 두 번째 거를 A2라고 써놓을게. 원래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배열된 거랑 이렇게 배열된 모양이 나올 때가 있겠니 없겠니?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은 모양일까 다른 모양일까? 같은 모양이 취급된단 말이야. 즉 똑같은 것들은 자리가 바뀌어봤자 같은 걸로 취급되니까는 또 똑같은 게 일렬로 배열된 개수만큼 중복되는 모양이 나와 안 나와?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똑같은 종류가 일렬로 배열된 개수만큼 나눠줘야지 제대로 된 그 경우의 수가 나와 안 나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 그래서 이거 이제 깔끔하게 식 모양 만들면은 결국 분모는 같은 것들에 있는 같은 것들을 일렬로 배열한 중복되는 개수. p 팩토리얼 곱하기 q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자는 몽땅 다른 걸로 취급해가지고 일렬로 배열한 개수. n 팩토리얼. 이렇게 공식으로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면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이 되는 거야. 이해 가시나? 네.
되겠지, 그치? 꼭 알아줘야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지. 알죠? 설명이 이걸로 끝이에요. 바로 또 이제 문제 풀면서 연습하면은 또 금방 또 익숙해지 안 익숙해져? 익숙해진다. 딱 두 문제만 풀게. 오, 그죠? 자, 필수에 7번 보시면. 자, 7번. 자, SS 영어 알파벳이 있네요, 그지? E, S, S, E, N, S, E인가? 그죠? 아, C네. 너도 S라고 알고 있었지? 아니요. 이건데, 여기서. 자, 7개 문자 있어. 7개야. 아, 그냥 그냥 안 써도 되겠죠? 일렬 배열하래. 자, 일렬로라고 배열하라고 하는 순간 순열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대상이 다 달라 아니면은 똑같은 게 있어? 있어요. 근데 일반 순열로 계산하면 절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분명히 뭔가 같은 것이는 순열 개념이 적용이 되겠구나 하고 감은 잡아야 돼요. 근데 1번 대놓고 그냥 모두 일렬로 배열하래. 바로 그냥 같은 것이는 순열 공식 쓰면 되겠네? 7. 자, 종류. 자, 2가 같은 게 몇 개 있어? 네. 2는 3개, S가 2개. S는 2개. 똑같은 게 이제 없나? 그럼 끝이네. 바로 식 만들자. 식 만들면은 분모에다가 3 팩토리와 2 팩토리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분자는 몇 팩토리? 7. 총 7개니까는 7 팩토리 쓰면 되는 거지. 이거 풀면 다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이해하죠, 그치? 근데 이게 대놓고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모두 일렬로 배열하세요라고 이렇게 간단한 모양만 나올까? 아니지? 이제 디테일한 조건이 섞여 있는 문제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죠? 2번은 어떤 디테일한 조건이 숨어 있냐? 양 끝에 누가 와야 돼? S. S 오게끔 배열하는 경우. 자, 그럼 일단 디테일한 조건부터 반영해야겠네? 자리 만들어서 반영할게. 자리가 몇 자리? 7자리. 문자 알파벳이 7개니까. SS.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S, S밖에 못 오겠네? 그러면 여기 가운데 어떻게 오냐에 따라 가지고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 아니야? 네. 가운데만 세우면 끝나겠네요? 일단 양 끝에 세우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 2가지. 한 가지. 한 가지라고 해야지. 이거 센스로 가능하지. 똑같은 모양이니까. 바꾸어도 상관없단 말이야. 이걸로 양 끝에 S 세웠어. 이제 가운데 세우면 되겠네? 그럼 가운데는 남은 문자가 5개. 5개. 근데 2가 몇 개 있지? 같은 게? 3개. 그러면 여기는 2가 3개 섞여 있는 거. 3팩토리얼. 3 팩분의 5 팩토리얼로 가운데 세울 수 있어 없어? 그럼 이제 얘네끼리 이제 곱해주면은 최종답이 나와 안 나와?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가시나? 네. 그죠? 자, 3번. 자, 3번은 아 이거 어디 지우지? 저기 지울까? 자, 3번 보시면은 3번은 무엇이 나왔어요? 자, 3번은 자, 이번에는 알파벳 이끼리 이웃한데 이웃하게 하는 또 경우의 수를 구하래. 당연히 이 문자 쭉 먼저 일을 한 덩어리로 먼저 묶어가지고 이웃해서 세우는 경우의 수 방법으로 진행하면 돼, 안 돼? 될 거야. 그러니까 문자가 모아서 좀 줄게. 2, S, S, C, A인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이끼리 이웃이니까 얘를 한 덩어리 묶어왔어. 근데 몇 개를 먼저 배열해야 돼? 5개. 근데 5팩인가? 5개 중에서 500. 똑같은 게 몇 개 있어? 2개. 그러면 이거 같은 거 신호를 배열해야겠네. 나는 2팩분의 5팩이야. 근데 이걸로 끝내면 돼, 안 돼? 2개. 마무리해야지. 마무리는 덩어리 개수만큼 구해가지고 곱해야 돼, 안 곱해야 돼? 근데 이거 덩어리 종류는 몇 개밖에 안 나올까? 1. 한 개밖에 안 나오겠네. 어차피 안에 있는 애들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자리 바뀌어봤자 덩어리 모양은 그대로란 말이야. 이게 바로 식 모양이 되겠네. 굳이 말하자. 그래서 3번은 2팩분의 5팩이 최종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지? 그지? 야, 이제 4번이 중요해. 야, 이거 진짜 외워서 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제일 좋은 거야, 이것 때문에. 이 부상 중생아. 자, N은 C보다 앞에 오게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이거 자 상상해보자. 7자리가 있을 때 꼭 이런 식으로 붙어서 와야 되는 건가? 아니요. 그냥 떨어져 있어도 N이 C보다 그냥 앞쪽 어딘가 있으면 끝나 안 끝나?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이런 모양은 어떻게 해서 C를 써서 풀 생각해야 될까? 혹시 센스로 생각할 수 있겠냐? C를 고정시켜볼까요? 경우에서. 그럼 C를 뭐 고정시켜가지고 다 일일이 각각 구해서 다 합쳐줘? 네.
물론 그러면 나오긴 나올 거야 언젠가는. 그 해결은 될 텐데 좋은 방법은 아니지. 어떻게 하면 될까? 반대.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거 n하고 c는 위치가 바뀌면 돼 안 돼? 자리는 어디에 어떻게 와도 상관없어. 근데 반드시 n이 c보다 어느 쪽에 오는 것만 인정이 돼? 앞에. 즉 이렇게 되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럼 차라리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오는 거 해봤자 어차피 얘는 안 되니까는 인정되는 게 몇 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한 가지 형태만 인정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차피 이렇게나 저렇게나 인정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니까는 n하고 c를 그냥 아예 어떤 문자로 취급하자? 같은 문자로 취급하자. 그래서 그냥 n하고 c를 그냥 문자 아무거나 그냥 pp라고 두을게. pp라고 두을게. 야 같은 문자로 취급하면은 결국 순서 바꿔봤자 몇 가지로밖에 취급 안 돼? 한 가지로 취급되는 거잖아.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좀 다른 개념이지만은 우리는 어차피 경우의 수 가는 거잖아. 개수만 똑같이 나면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 이왕이면은 그 개념은 살짝 달라도 어차피 개수가 똑같이 나면은 식을 쉽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아 안 좋아? 좋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어떤 문자가 다른 문자보다 앞에 와야 된다 아니면 뒤에 와야 된다 이렇게 어떤 순서를 만족하는 문제가 나면은 그냥 걔네들 순서를 지켜야 되는 문자들을 어떤 문자를 취급하자? 같은 문자를 취급해가지고 그 경우의 수를 구해주자.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외워서 알아둘 가치가 있는 문제거든? 되게 중요한 힌트야. 되겠니? 네.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요 문자 에센스에서 같은 문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n하고 c가 어떤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거네? 그럼 이제 n하고 c를 무슨 문자로 취급하자? 그러면 여기서 n하고 c를 지우고 그냥 pp라는 새로운 문자로 같은 걸로 취급을 하는 거야. 이제 얘는 이제 1로 배열하면 끝나 안 끝나? 끝나는 거지. 그러면 얘는 결국 분모에 2가 3개 있어 3팩토리얼, s가 2개 있어 2팩토리얼, p도 2개 있어 2팩토리얼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전체는 몇 팩토리얼? 7팩토리얼. 이거 풀면 끝나 안 끝나? 끝나는 거야. 이해 가시나? 네. 되겠지 그지? 자 한번 풀고 가야 돼. 7-3번 풀어봐. 7-3번. 7-3번 그것이. 이렇게 문자를 일렬 말할 때 자음 아니면 수절 같은 자음이 뭐예요? 아예요. 모음이잖아. 이 진짜 큰 정말 참 깜짝 놀랐지. 저 알파벳 순서 모르는데 어떡해. 그거 진짜 모르는데. 아이가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아이 이유가 모음이잖아. 아하. N 아니 진짜 큰일 났네. G랑 T랑 좀 헷갈려. N T. 야, 순서 몰라도 상관없는데? 알파벳 순서대로 나오면. 그 노가다로 나열할까? 지금 특정한 순서를 지키면서 배열하려면은 어떤 걸로 취급해서 다 같은 간다? 배울까요? 그리고 그 순서 지켜야 되는 문자는 그냥 같은 문자 취급해서 간다. 이게 딱 떠올라야 돼. 이게 안 떠오르면은 못 푼다. 방금 떠올랐어요. N은 자음이죠? 네. L은요? 아이씨 진짜. 5팩분의 여기 참 5개 있어요? 아이씨 진짜 귀찮아 죽겠네. D, L, G, N, T 5개네. 그럼 그걸 이제 또 같은 취급을 해버리는 거야. 그렇네. 5개 종류가 다 순서로 어떤 일정 순서를 지켜야 되니까. 팔팩이 몇이죠? 야, 약분 안 되냐? 아이씨 진짜. 그런 방법. 센스 좀 발휘해봐 좀. 168. 뭐? 168. 개요만 알면 쉽지 그지? 너 통문자 개요면 다 쉬운 문제밖에 없어요. 자음은 틀릴 것 같습니다. 아이씨. 168 맞아요? 네. 다음 168. 이해가시나? 네. 자, 팀들 여기까지 나갈게요. 일단 자 오늘의 숙제. 자 오늘의 숙제는 몇 쪽부터야? 8쪽부터 17쪽. 그죠? 물음표인데요. 네. 8쪽에서 17쪽 가지고 안 돼. 이거 안 되겠는 거야? 8에서 17쪽 가지고 자 유형표는 8쪽에서
1단계단 얘는 기초문제도 꼭 풀어봐라. 병어에서나 확통은 기초문제하고 중간 문제가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되지가 않아요. 알겠죠? 연습하면서 꼭 좀 풀어봐. 트레이닝 플라는 말이에요? 네, 트레이닝. 자, 4쪽에서 유형 8 4쪽에서 유형 8 4쪽에서 8쪽까지. 그지? 오늘 숙제는 유형편 4쪽에서 8쪽까지야. 저희 진도 몇 쪽까지 나온 거예요? 진짜 빡셌다. 야, 나중 되면 이제 점점 느려지거든? 응? 4쪽에서 8쪽까지 유형편 다 풀어주면 되겠어요. 언제까지요? 뭘 언제까지야? 당연히 수요일까지, 목요일까지지. 너무 빡센데 뭐. 뭐가 빡세. 공부해. 네 영화 야, 오늘 전수하고 와, 그냥. 네? 좀 푸자고 하면 되잖아. 말 바꾸기가 없어요.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뿅.